계속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통제된 정서적 관여입니다. 자, 이 통제된 정서적 관여는 서비스 대상자의 어떤 감정에 대한 이 민감성과 그리고 그가 의미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감정이입적 이해 그리고 그의 감정에 대한 어떤 면에서는 의도적이고 적절한 반응을 하는 어떤 기술이다 라고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상담자는 청소년의 이 감정에 대해서 민감해야 하고 그 다음에 감정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감정의 목적, 이 목적을 가지고 적절히 이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어떤 그 감정에 민감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적절한 어떤 그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청소년의 감정에 대해서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고 목적에 맞게 적절히 반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수용입니다. 수용. 여기서 이제 수용은 어떤 것이냐면, 자, 수용은 이 약점을 가진 어떤 개인을 존재하는 그대로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에서 자, 이 수용적 태도는 어떤 면에서는 정중함, 그 다음에 인내심, 경청,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복지 대상자가 불평을 하고 부당한 요청을 하는 등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을 어떠한 모양으로 표현하든 그것을 비판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용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수용하는 것. 응? 약점을 가진 어떤 개인적인 존재, 이것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나 어떤 요청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그래서 여기는 비판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부모나 청소년이 가지고 있거나 표현하는 이 감정을 일단 어떻게 돼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니까는 비판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모나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이 표현하는 감정을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다 보니까 자, 상담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담자는 청소년의 타고난 어떤 존엄성, 그 다음에 개인적인 어떤 그런 가치, 여기에 대한 어떤 관념을 유지하면서 청소년의 이 장점과 단점, 그 다음에 호감적, 비호감적 성질, 긍정적, 부정적 감정, 그 다음에 건설적, 파괴적 태도와 행동,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현재 있는 그들의 청소년을 지각하고 이해하는 것. 요것이 이제 수용적인 측면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수용적인 태도가 뭐 청소년이나 그다음에 어떤 부모에게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용적인 어떤 그런 단계를 넘어서 가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사회적인 문제, 불평,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욕구 불만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수용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있는 그대로의 청소년을 지각하고 이해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또 여기에서는 수용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비심판적 태도입니다. 비심판적. 자, 비심판적 이 태도는 복지 서비스의 대상자를 돕는 과정에서 자, 문제의 원인이 자, 서비스 대상자의 어떤 인성과 같은 개인의 어떤 내적인 요소에 의한 것이든 외부 환경에 의한 것이든 자, 문제의 책임이 누구한테 복지 대상자에게 있다는 것을 언어 혹은 비언어적인 것으로 표현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뭐 대상자를 돕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의 요인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어떤 면에서는 인성이라든지 개인적인 내적인 요소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외부 환경에 의한 것이든 어떤 문제의 책임이 복지 대상자에게 있다는 이런 것들의 어떤 언어나 비언어적인 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있는 것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비심판적 태도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수용의 어떤 면에서는 수용의 원칙과 관련된 것으로 도움을 받게 되는 이 청소년과 부모는 어떻게 돼요? 열등감과 소외감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열등감과 소외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기 쉬우므로 상담자는 어떻게 돼요?
비판적인 태도를 금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소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이제 이 그 어떤 열등감이라든지 어떤 소외감, 따돌림을 받았던 그런 특히 이제 청소년들의 경우 또 청소년이 성장해서 어른이 될 경우도 많다는 거죠. 방어적인 태도를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려면 방어적인 태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성장할 때 이런 요소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상담자는 이들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태도보다는 그것을 인정을 하고 내 마음속에 느끼면서 그랬구나 많이 들어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적으로는 이제 필요한 이러한 사항이 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그 자기 결정입니다. 자기 결정. 그래서 자, 복지 대상자의 자기 결정은 사회복지 실천의 전 과정에서 복지 대상자 개인의 권리와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가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서 참여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 자유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가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서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이러한 자유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상담자는 청소년과 부모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 사회에서 용인될 수 있는 이 적절한 결정을 스스로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이 상담자는 청소년과 부모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서 적절한 결정을 스스로 내리도록 도와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자기 결정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어떤 자유를 갖도록 해주는 것이 여기는 자유 결정이다, 자기 결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비밀 보장입니다. 비밀 보장. 자, 비밀 보장은 복지 대상자의 어떤 기본적인 권리, 이 기본적인 권리에 기초를 해서 전문적인 관계를 통해서 밝혀지는 이 복지 대상자에 관한 어떤 정보를 누출시키지 않는 것이다. 요즘에는 이제 개인정보관리법이 이제 강화됨으로 해서 많은 어떤 그런 개인 그 정보가 이제 누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이제 어떤 금융기관이나 또 다른 어떤 공공기관에서 이제 가끔씩 이제 이런 현상들이 또 이제 나올 수는 있는데 그러나 기본적인 권리에 기초해서 이런 어떤 복지 대상자에 대한 어떤 정보를 이제 누출시키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 그러니까 비밀 보장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개인정보법 이것이 이제 상당히 이제 강화됨으로 해서 개인적인 뭐 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출해 가지고 알아내는 경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된다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런 그 사회복지사의 어떤 윤리적인 의무인 동시에 성공적인 사회복지 실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밀 보장해 주는 거죠. 복지 대상자의 어떤 그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의무적인 의무인 동시에 성공적인 이런 어떤 사회복지 실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과 부모로부터 입수한 모든 정보에 대해서 뭘 지켜야 돼요? 비밀을 지켜 주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여기에는 청소년에 대한 어떤 상담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어떤 병원에서 이제 상담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다른 어떤 그런 상담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기관에서도 이런 어떤 사항을 이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누출시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비밀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병원에서 같은 경우는 개인의 어떤 신상이라든지 병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유출시켜서도 안 되고 기관에서도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경우도 이제 있어서 많이 이제 보완은 됐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 이런 사항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누출되는 이런 사항들이 이제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켜줘야 된다. 그래서 비밀 보장은 청소년의 어떤 기본 권리에 기초를 해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 보장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정보 보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청소년의 어떤 권리에 기초를 둠으로써 이런 어떤 사회복지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청소년의 어떤 비밀 보장을 해주는 것이 청소년의 어떤 권리와 의무를 다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는 이제 개별 사회 사업의 이제 절차입니다. 개별 사업의 이제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자, 최소한으로 청소년 이제 그 청소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최소한으로 거쳐야 할 개별 사회 사업의 절차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면 접수하고 그다음에 조사하고
진단하고 그리고 치료 과정이 된다. 그러니까 접수하고 조사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이런 과정이 이제 개발 사회 사업의 절차에서 이제 최소한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거쳐가야 된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접수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접수는 청소년이 전문기관의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왔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왔을 때 이 욕구가 있을 것이냐 아니냐요. 욕구가 무엇이고 그 기관에서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 이 결정하는 이제 전반적인 이제 단계가 이 접수 과정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자, 먼저 청소년의 욕구나 당면 문제의 성격에 의해서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청소년 자신의 어떤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까지 시도한 방법들을 이제 탐색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현재 청소년이나 그다음에 가족 및 관련자들이 이 기관에 기대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돼요? 자, 기관이 청소년의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이 도움을 설명하고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없을 경우는 어떻게 돼요? 다른 기관에 알선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접수 과정에서는 전반적인 이 문제 해결이 가능한지를 전반적인 단계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탐색을 하고 그리고 적절한 방법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어떤 그거를 통해서 뭐 줄 수 없을 때는 다른 기관에 알선해 주는 것이 이제 접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자 이제 조사 과정입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자 문제 해결의 초기 단계죠. 초기 단계로서 자, 청소년이 호소하는 이 문제점을 효율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다 나은 이해를 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 청소년이 호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보다 나은 이해를 구하는 데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환자들도 같은 경우에도 환자들도 뭐 수술했다든지 뭐 했다 그러면 이제 주치의가 이제 주치의가 이제 쭉 해서 이제 회진을 한다 그러잖아. 회진해서 이제 치료 뭐 수술하는 환자가 이제 보니까 문지겨 보세요. 뭐 아유 괜찮아요. 너무 좋아지셨네요. 아유 금방 퇴원하시겠네요. 조금만 더 운동하시고 참으세요. 이러면 아파도 참고 금방 그냥 막 환자가 그냥 날아갈 것처럼 한편으로는 뭐 이제 뭐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얘기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제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하고 남은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접수된 사례에 대한 이 문제 해결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청소년의 욕구와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 근원적인 이 근본의 어떤 이것이 탐색하는 것이 상당히 또 중요하다. 조사 과정에서는. 그리고 청소년의 어떤 과거 그리고 현재 이러한 상황 속에서 청소년 생활에 영향을 미친 주변 환경인 가족이나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여기에서 전반적인 이 배경을 알아보는 단계가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조사 과정이니까. 그래서 항상 보면 가족과 청소년 학교, 지역사회 그리고 여러 어떤 배경을 알아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조사 과정의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 자료는 뭐냐면 자, 청소년이죠, 청소년. 그래서 조사 시에 이 청소년 자신을 참가시킬 뿐만 아니라 자, 외부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사 단계에서는 청소년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루어져 가지 않으면 상당히 또 이제 우리가 또 어려운 그 문제점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이제 진단 과정입니다. 자, 진단 과정은 이 사례 조사에서 획득한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가지 자료 분석들이 있잖아. 이것을 통해서 자, 문제의 원인이나 특성에 대해서 종합적인 이 해석을 내리고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그래서 진단 과정은 자, 사례 조사에서 획득한 재반 자료를 분석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이나 특성에 대해서 종합적인 해석을 내리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다라는 것이고요. 그 진단의 성격에 따라서 이 치료 계획은 자, 청소년 자신의 중점적으로 한 어떤 직접적인 방법과 주변의 어떤 인위적 환경을 위해서 한 간접적인 방법, 이거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단 과정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방법과 주변의 어떤 인위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한 방법에 이제 통해서 이제 이루어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다 이제 치료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 과정은 자,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서 생활 상황을 변화시키는 이제 최종 단계를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치료란 뭐냐? 치료란 자,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나 특정한 기술의 적용을 통해서 적절한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것,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것, 적절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 그래서 자, 개별 사회 사업가는 이 개별 사회 사업가는 청소년의 진단 결과를 평가해서 이 진단 결과를 평가해서 치료 계획을 설명하고, 그죠? 이 진단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의사나 상담사에도 이 진단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뭐 평가를 해서 치료할 거냐, 치료를 할 것인지,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할 것인지, 뭐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것인지, 뭐 이런 어떤 과정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 계획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서비스를 행하는 시설의 어떤 사업 방침이라든지 서비스의 내용, 지역사회에 있어서 어떤 사회 지원을 어떤 사회 지원의 상태, 시각적 여유의 유무, 담당하는 개별 사업자의 어떤 능력 이런 것의 어떤 그 조건에 의해서 좌우될 수 이제 있다라는 것입니다. 치료 과정에서 이런 현상들이 이제 진단과 평가를 통해서 이런 치료 계획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어떤 그 조건, 이 조건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이제 치료 과정을 통해서 이런 이제 과정이 이제 이루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보고, 다음에는 이제 그 심리요법입니다. 요법에는 이제 지원요법과 이제 자기예법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이제 이루어져 가는데, 심리요법에는 뭐냐 하면은 심리요법에는 지원요법과 이제 자기예법인데, 지원요법은 청소년이 불안감이나 의타심을 없애주기 위해서 개별사회 사업가가 관심을 가지면서 충고와 격려, 지도와 기대를 행해서 주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지원요법이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어떤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불안감이나 의타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이런 것들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개별사회 사업가가 관심을 가지면서 이 충고와 격려, 지도와 기대를 행하는 방법이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이해법은 청소년의 사상과 감정을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를 객관화함으로써 자, 현실적으로 이 자기평가를 통해서 자기 통제를 하도록 하는 이 치료법이다. 그러니까 청소년이 사실 어떤 자기의 감정을 정화시키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통해서 어떤 자기 통제를 하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죠. 근데 이 자기 이해법이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해를 하는 어떤 치료법이다. 그래서 개별 사회사업가의 어떤 고도의 임상심리 치료법에 의한 이 훈련이 요구된다.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어떤 그런 임상치료 심리에 의해서 이런 어떤 필요한 훈련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환경조정법에는 알선 방법과 이제 구체적인 봉사가 있다. 그래서 이 알선 방법에는 자, 중개적 역할을 하는 치료 방법. 그러니까 알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개해 주는 거잖아요. 중개적 역할을 하는 치료 방법으로서 입양이나 입원, 위탁, 이주 알선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봉사는 어떤 금전급여나 시설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사업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개별 사회 사업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사회 사업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자, 집단 사회 사업은 이제 19세기에 이제 19세기에 이제 종교와 어떤 자선 조직의 어떤 그런 모델로서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는 YMCA나 YWCA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어떤 그런 자선 조직의 어떤 실천 모델이 이제 개발됐는데, 우리가 이제 다 아는 것 같아요. YMCA와 YWCA는 뭘까요? YMCA는 뭐 기독교 청년, M이잖아요. M. 기독교 청년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20여 국가에서 이제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운동과 어떤 것이 이루어져 가냐면 사회복지 활동을 통해서 기독교 정신의 기반을 통해서 자아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는 1903년에 이제 창립돼서 한국의 근대화와 어떤 민족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YWCA는 이거는 이제 국제 여성 인권 단체죠. 국가 여성 인권 YWCA.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성의 권리라든지 젠더 평등, 그다음에 평화와 정의를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여성 단체가 YWCA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활동을 자선 조직을 통해서 이제 실천 모델을 개발하게 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19세기에 들어가면서 이제 인보관 운동이 시작됐다. 그런데 인보관 운동은 뭐냐면 19세기 말에 19세기 시작됐잖아요. 19세기 말에 영국에서 이제 시작된 겁니다. 영국에서 사회적 움직임으로 이제 시작됐는데 어떤 것이냐면 빈곤 지역의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인들이 그 빈민 지역에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교류하고, 그리고 어떤 뭐 교육이나 문화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이제 목표로 하였다라는 것이 이제 인보관 운동이라는 거죠. 실제로 보면 이 인보관 운동이 사실 쉬운 것 같지만, 사실 그 우리나라는 이제 옛날에 뭐 데모하면서 그런 어떤 이제 그 사실 이제 자기가 대학에 나왔으면서도 뭐 어떤 초등학교만 나온 것처럼 뭐 그 조직에 들어가서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활동하고 이제 그들을 이제 개화시키는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여기서는 인보관 운동은 이제 어떤 면에서 빈곤의 원인을 위한 개인의 어떤 결합 이런 것들을 사회구적 문제로 이제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주택 개선이라든지 공중 보건 향상, 그다음에 빈민 착취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에 노력한 것이 이제 인보관 운동이다. 그래서 런던의 토인부 홀이나 시카고의 헐하우스에서 이제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외계층을 돕고, 이 기간에 어떤 이민자나 공장 노동자에게 어떻게 돼요? 집단 경험을 통해서 도시의 환경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20세기 초에는 이제 보이스카우트, 뭐 걸스카우트, 뭐 사이치 클럽 이런 것들이 이제 청소년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자, 집단 지도 기관이 이제 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기관들이 이제 인보관이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이제 이러한 요소를 끼친 것이 이제 인보관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집단은 주로 사회화, 뭐 기술 표현, 교육, 레크리에이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청소년 분야에서 집단사회 복지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청소년 분야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활용됐는데, 개별 사회 사업이 주로 상담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개별 사회 사업이 이 집단 사회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상담실에서 이제는 집단 상담, 수련실, 인간과 훈련, 뭐 수련 활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왔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기는 이런 발달 단계가 유사하기 때문에 그 단계에 맞는 이 발달급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욕구와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이때 이 청소년의 고민을 개별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기보다는 어떻게 돼요? 이 집단 상담을 통해서 이제는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이런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 사회 사업은 어떻게 돼요? 집단 구성원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집단 역동에 의해서 그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래커라는 사람은 집단 사회 사업이란 뭘 얘기를 하냐면, 사회 사업의 한 방법으로 집단에 속하는 개인이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서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욕구와 능력에 따라서 타인과의 어떤 결합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장 기회 이런 경험을 쌓도록 해서 개인이나 집단, 지역사회의 성장과 발전에 도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트러커가 주장한 집단사회 사업의 기본 원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계획적인 집단 형성입니다. 자, 청소년들은 자연 발생적 집단에 의해서 개입하기보다는 어떠한 이 관심이나 흥미, 그다음에 능력 개발 이거를 의해서 의도적으로 계획된 집단을 형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재반 욕구 충족과 문제 해결에 있어서 보다 나은 어떤 성과를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계획적인 집단 형성이고, 특정한 목적은 집단 사회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문제 청소년들을 위해서 치료라고 하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 집단 행동을 할 때 그만큼의 성과를 더 클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목적을 갖는 집단 사회 사업과의 어떤 집단 관계는, 집단 사회 사업가는 청소년들과의 이 관계를 수립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동시에 청소년들 간의 어떤 이게 높이기 위한 효과적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 조성을 통해서 배려할 필요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목적을 가진 집단 사회과의 어떤 그 관계를 여기서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자 다음에는 이제 개별화입니다. 개별화. 개별화는 집단은 사업의 실천의 한 가지 수단이고 집단 속의 개개인의 어떤 건전한 성장과 발달이 목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청소년과의 어떤 집단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자기 발전을 도모하게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과의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가면서 자꾸자꾸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자, 다음에는 집단 상호작용입니다. 자,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관계, 즉 인간의 어떤 상호작용 과정을 통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 어려서부터 어떤 집단 속에서 상호작용, 학습 과정을 통해서 전반적인 사회적 기능도 잘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 보면 뭐 유아원, 유치원, 그다음에 뭐 초등학교, 뭐 중학교 이런 과정, 사회적인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이런 어떤 기능이 잘 수행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기결정입니다. 청소년들은 다른 청소년과 협조하고 협동할 수 있는 이런 필요한 도움을 쥐고 그다음에 자기들 스스로 힘을 합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하고자 하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집단 사회사학과는 집단 청소년들의 어떤 자기 결정에 따른 이 프로그램을 촉진케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험에서 자기 활동과 상호 활동을 경험을 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융통성을 가는 어떤 기능적 조직에는 집단 조직이 어떤 획일적인 기능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이나 분위기에 적응할 수 있는 이 융통성을 지니는 가운데서 보다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획일적인 것보다는 어떤 그런 융통성을 지닌 그런 어떤 그 집단에서 이런 어떤 다양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점진적 프로그램, 전진적 프로그램을 경험한다.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에 자극이 될 수 있는 집단 구성원의 흥미라든지 욕구, 경험과 능력 이런 수준에 입각해서 활동이 전개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다양한 경험들을 쌓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원 활용은 모든 집단 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는 필요한 도구나 장소가 요구되고 필요한 자원이 충분히 동원됨으로써 보다 높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가는 부적응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청소년들은 집단 경험을 통해서 문제점을 해결되는지 여부를 과학적으로 이제는 평가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리고 평가라는 것은 기록을 통해서 집단 사회과의 어떤 반성의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대상 청소년들의 어떤 상황을 집단 사회 환경과의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계획이나 투여할 어떤 활동 내용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실적으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집단 사회 사업 과정에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집단 사회 사업은 개인들의 단순한 집합체에서 점차적으로 하나의 어떤 집단으로 형성되어 가고 시간이 흠에 따라서 집단이 이제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 단계, 예비 교육 단계, 탐색과 시험 단계, 문제 해결 단계, 종료 단계 이렇게 나누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준비 단계는 다음에 이루어질 집단의 발달을 위해서 필요 조건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자가 집단과 접촉하기 이전에 해야 할 여러 가지 일에 초점을 두고 있는 단계다. 그래서 적절한 집단이 구성이 이 단계의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흔히 집단에 맞춰서 개인의 목적을 설정하고 집단 성원 간의 어떤 집단 사회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계약하고 그 다음에 집단을 화합의 어떤 빈도를 통해서 시간과 장소, 기타 사업 가능한 자원 그리고 집단 유형에 관계되는 이 기본적 요소를 결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유사한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을 모아서 이 집단을 구성하는 단계를 우리가 준비 단계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비 교육 단계는 구성원들이 불안을 가지고 새로운 상황인 어떤 집단에 들어와서 자의식이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구성원 각자가 가지고 오는 어떤 행동 규범을 집단의 어떤 공통적 가치에 기초한 것으로서 전환을 해서 집단의 매력을 높임으로써 이 집단의 응집력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집단적 방법의 취지와 방법을 설명하고 집단의 이 결속력을 돕는 단계다. 예비교육 단계는 집단의 결속력을 돕는 단계다. 자, 탐색과 시험 단계는 어떤 것이냐면 집단의 상호작용 유형이 발달함에 따라서 탐색과 시험, 그 다음에 조화, 갈등 이런 단계가 이제 중심이 되는데 집단의 목적이 분명해지고
자, 지도력 구조의 변화를 이루어간다.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집단의 응집력을 유지하면서 자, 집단적 평가를 활용해서 목적의 수립과 달성을 위해서 성원들 간에 활용하는 데 어떤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탐색과 이제 시험 단계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단계는 성원들 간의 상호 의존성과 자, 집단의 응징력이 높아지고 이 집단의 목적에 대해서 충분한 일치성과 그 달성을 위한 고도의 협치 체계 요것이 나타내서 문제 해결 능력이 고도화되는 단계가 이제 문제 해결 능력 단계다. 그리고 서비스 전달자의 어떤 개입이 이 초점은 뭐냐면 자, 집단의 활동을 유지하고 성원들이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능력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형성된 집단의 결속력과 목표에 대한 강한 일치성,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이 이루어진 단계가 이제 문제 해결 단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다음에는 이제 종료 단계입니다. 종료 단계는 자, 목적이 달성되거나 계획된 종료 시한이 될 경우 통합력이나 결핍되거나 환경에 대한 부적응의 결과로 종료될 수가 있고, 그리고 바람직한 종료는 어떤 것이 있냐면 자, 목적 달성돼서 집단의 존속 이유가 없는 경우 이것이 이제 바람직한 종료고, 자, 서비스 전달자는 개인과 집단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자, 각 개인이 집단 경험을 통해서 자기를 성찰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 해결이 이루어진 집단이 해체되는 단계가 이제는 종료 단계다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지역사회 조직입니다. 자, 지역 주민이 이 복지와 관련된 보건, 주택, 소득, 교육, 기타 사회활동 등 이런 어떤 계획과 조정이 요구되는 사회복지 한 실천 단계다. 그래서 인간관계나 사회 제도의 바람직한 변화를 일으키는 사회사회 과정의 어떤 그런 계획 과정이다. 그래서 지역사회 조직은 그 기원을 자선조직협회와 인보관 운동에서 우리가 이제 이루어가고 있다. 인보관 운동을 이렇게 말씀드렸죠. 19세기 영국에 시작된 여러 가지 어떤 그 빈민 지역에 실적으로 들어가서 주민들과 직접 교류하고 교류 활동을 하는 것. 자선조직협회 운동이 서비스 전달의 가오를 없애고 효율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반면에 인보관 운동은 어떤 것이냐면 변화를 성취하고 환경적인 원인으로부터 나오는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입법화 운동을 벌이는 사회행동적인 조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 문제라든지 뭐 공중보건 현생, 빈민 착지 뭐 다양한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고, 자, 최근 들어서 지역사회 실천이라는 용어가 지역사회 조직 사업을 대신해서 자주 등장하는데 거시적 실천으로서의 지역사회 실천은 자, 지역사회 조직 사업,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개발, 사회 계획, 사회 행동, 그 다음에 사회 행정과 관련된 기술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전문가들이 지켜야 할 조직의 원칙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주적, 자발적 원칙이다.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 목적 설정이나 활동의 실시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어떤 자주적 참가와 자발적 협동이 모든 활동의 성취 기반이 된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성취 기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합리적 계획과 가정의 원칙이다. 자, 지역사회의 요구와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어떻게 돼요? 단결하고 협력적 태도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조정의 원칙입니다. 지역사회의 여러 문제나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 주민들 간의 어떤 마찰은 어떻게 되냐면 지역 주민 간의 상호작용 방법, 지역 주민 간의 상호작용 방법에 따라서 조정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전문가의 원칙이고, 그다음에 이제 합의의 원칙입니다. 합의의 원칙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이 참여는 물론 지역 주민의 합의를 위해서 운영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자, 능력 참여자로서의 역할의 원칙이다. 자, 바람직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어떻게 돼요? 참여와 더불어서 지역사회의 변화, 발전시킬 수 있는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하는 것을 참여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지역사회 조직의 실시에 의해서는 사실을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실시하고 평가 단계 이 네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사실 평가는 어떤 것이냐? 사실의 파악은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의 욕구와 문제 이런 것들을 유형을 파악하는 단계고, 이걸 따라서 실태조사나 토론회, 자담을 통해서 얻어오는 것이 사실 파악이고, 계획 수립은 청소년의 문제와 욕구와 문제는 다양함으로 사실 파악을 토대로 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다음에 이제 장단기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계획 수립에는 경비 조달 방법이라든지 인적 물적 자원 활용 방법,
조직이나 기관의 어떤 구성에 관한 계획, 그리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구성의 협조를 도모하는 홍보활동,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역사회 조직의 이제 실시에서 사업 실시입니다. 자,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구체적인 활동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실시 과정 중에서 사업의 전 과정을 다시 뒤집어 본다는 것. 그다음에 사업 평가는 자, 구체적인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와 함께 관련된 이유 등을 분석하고, 이 평가는 다음 사업을 계획하고 그다음에 실시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사업 평가 단계죠.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많이 우리가 이제 왔는데, 실적으로 보면 이 청소년 복지 실천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단계를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이런 실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청소년들에게 어떤 그런 복지 문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 좋은지를 다시 한번 느끼고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